이 오디오북은 2025년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발간한 책 에이전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빅데이터 랩스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요즘 AI 분야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심이 아주 높죠. 오늘은 한 AI 전문가가 대학생 강의용으로 준비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기술, AI 에이전트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좀 현실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 자료 준비하신 분이 AI가 막 사람처럼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거 완전 SF 영화 한 장면 아니냐? 뭐 이런 충격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도대체 이 범용 AI 에이전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AI나 그 RPA라고 부르는 자동화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사무 작업, 그러니까 뭐 영수증 처리 같은 거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임 플레이 실험도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보여준 능력,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은 능력과 동시에 드러난 의외의 허점들, 이런 것들은 또 뭔지 살펴볼 거예요. 네, 그 실제 사례들이 아주 흥미롭죠. 네. 그리고 SPAR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던데 이걸로 작동 원리도 좀 이해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또 잠재적인 위험, 그리고 미래의 인간과 AI는 어떻게 협력하게 될까, 이런 고민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어떤 신기술이든 사실 이론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핵심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실험들은 단순히 가능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현재 AI 시스템이 실제로 뭘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 현실적인 역량과 한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앞으로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범용 AI 에이전트, 이게 정확히 뭔가요? 기존 AI들은 보통 뭐랄까 한 가지 작업에만 특화되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AI는 이미지만 보고 번역 AI는 번역만 하고 이런 식이었죠.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죠. 기존의 AI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아주 방대한 데이터로 전문 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예를 들면 엔스트로픽의 컴퓨터 유즈, 구글의 프로젝트 마리너, 또 오픈 AI의 오퍼레이터 같은 범용 AI 에이전트들은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특정 작업에 대한 사전 훈련이 없어도 마치 인간 비서처럼요. 다양한 일반적인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뭐 이메일 답장하기, 회의 일정 잡기, 아니면 온라인으로 음식 주문하기 같은 이런 일상적인 작업들을 특별한 설정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와, 다양한 작업을 별도 훈련 없이 바로 처리한다니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핵심적인 차이점? 그게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가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화는 주로 API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통신 규약 같은 거죠. 이게 좀 복잡하고 기술적인 작업이거든요. 하지만 이 범용 에이전트들은 API가 없어도요.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버튼을 클릭하고 키보드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죠. 아, API가 없어도 된다는 거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웹사이트나 기업 내부 프로그램 중에는 API가 없거나 있어도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도 범용 AI 에이전트는 작동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자동화의 문턱을 확 낮추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디지털 업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직접 클릭한다니 진짜 사람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아직 초기 단계라서 취약하고 오류가 잦고 종종 고장나기도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막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뜻일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잠재력은 정말 크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불안정한 면이 많아요. 그 약속된 성능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성능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를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봐야 그 잠재력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현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자료 준비하신 전문가가 겪었다는 마법 같은 순간이군요. 2024년 10월 22일이라던데 수십 년간 자동화 솔루션을 다뤄온 베테랑인데도 AI가 미리 짜인 각본 없이 스스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판단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즈라는 시스템 시연을 본 경험인데요. 기존의 자동화 도구들은 사람이 모든 단계를 정말 아주 상세하게 지시해만 했어요. 여기 좌표 몇 콤마 몇을 클릭해라. 이 필드에 이 텍스트를 입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AI는 그런 지시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화면을 보고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진짜 옆에서 사람이 컴퓨터 쓰는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프로그래밍이나 상세 지침 없이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딱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이게 기존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RPA도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RPA, 분명 유용한 기술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리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아주 정확하게 따라하는 로봇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화면의 특정 위치 클릭이라든지 특정 데이터 복사 붙여넣기 같은 반복 작업을 정의해주면 로봇은 그 지시를 그냥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좀 취약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멈춰버리기 쉬워요. 아, 그렇군요. 정해진 것만 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컴퓨터 유즈와 같은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걸 넘어섭니다. 화면의 시각적 정보를 진정으로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간 거죠. 이게 바로 지능형 자동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 그러니까 인지 자동화에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보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 보고 생각하는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고 첫 번째 실험을 진행했군요. 아주 실용적인 과제, 영수증 처리네요. 이건 뭐 전통적인 RPA로도 많이 시도되는 작업인데요. 근데 지시가 놀랍도록 간단했네요. 바탕화면에 있는 PDF 영수증 열고 핵심 정보 추출해서 옆에 있는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해. 이게 다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딱 그게 다였어요. 목표는 명확했죠. 어떤 사전 프로그래밍이나 특별한 설정 없이 이 AI가 이 일반적인 사무 작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걸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과정을 보니까 AI의 행동을 꼼꼼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인턴에 비유한 부분이 있던데 눈에 확 띄네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AI가 스스로 계획, PDF 읽고 정보 추출하겠다를 세우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내용을 분석하고 영수증 번호, 날짜 확인 완료, 또 조심스럽게 엑셀로 데이터를 옮겨 적었다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작업 중에 예상치 못한 시스템 팝업창 같은 게 떴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그게 뭔지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정확히 클릭했다고 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화면을 아주 신중하게 분석한 후에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어요. 다만 전체 작업 속도는 상당히 느렸습니다. 한 7분 정도 걸렸으니까요. 7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네, 아마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분석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7분 만에 사전 훈련 없이 작업을 완료했다는 건 성공적인 결과 같은데요. 그런데 연구팀이 놀랐던 건 성공 여부보다는 그 방식 때문이었다고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엑셀의 데이터를 정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영수증 번호, 날짜, 금액, 뭐 이런 항목들을 각각 세로 열에 컬럼에 맞춰서 입력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AI는 데이터를 가로행으로 나란히 배치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어요. 가로행으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AI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뭐 모든 관련 정보를 한 행에 쫙 모아두는 것이 특정 관점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논리적일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전혀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인 거죠. 아, 그렇군요. 논리적이긴 한데 우리랑은 다른 논리.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AI 에이전트는 인간과는 다른, 때로는 우리에게 낯선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은 AI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만의 독특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AI의 논리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아, 이거 앞으로 AI와 협업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겠네요. 자, 다음 실험은 훨씬 더 흥미로워요. 그 닉 보스트롬의 유명한 사고 실험, 페이퍼클립 최대화기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거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AI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죠. 오직 종이 클립 생산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진 초지능 AI를 상상해 보는 건데요. 이 AI가 너무 효율적이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지구상의 모든 자원, 심지어 인간까지도 원료로 삼아서 종이 클립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런 섬뜩한 가능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AI 통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근데 이 철학적인 개능을 실제 게임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고요? 프랭크 렌치의 유니버설 페이퍼클립스라는 게임 말이죠. 저도 이거 잠깐 해봤는데 와, 진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막 수동으로 클립 만들다가 점점 자동화하고 나중엔 뭐 우주적인 규모로 확장해 나가고 그런 게임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게임을 AI 에이전트에게 시켜본 거예요. 오늘날 가장 발전된 AI 에이전트에게 이 페이퍼클립 만드는 AI 게임을 맡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거죠. 브라우저에 게임을 딱 띄워놓고 AI에게 아주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페이퍼클립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겨라. 와, 그냥 이겨라. 정말 간단하네요. 사람이라면 그냥 크림 만들기 버튼부터 막 누를 텐데 AI의 첫 행동부터 달랐다고요. 네,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작정 클릭하는 대신에요. 먼저 스크린샷을 여러 번 찍어서 게임 인터페이스 전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클립 만들기 버튼의 정확한 화면상 좌표를 식별한 뒤에 계산된 움직임으로 커서를 이동시켜서 클릭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어머, 좌표까지 계산해서요. 심지어 AI가 자기 계획을 밝혔다고요.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15번 클릭할 때마다 스크린샷을 찍겠다고요. 와, 이건 뭐 거의 자기 작업 로그를 남기는 개발자 같은데요. 15클릭, 클립 15개, 변화 없음, 계속 모니터링,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AI의 생각 과정을 바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단순히 클릭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실시간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AI는 클립 50개가 되면 새 기능이 열릴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직접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30개에서 새 기능이 나타나니까 가설 오류, 30개에서 새 옵션 등장, 전략 수정 필요 라고 기록하면서 즉시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거네요. 네, 이런 실시간 학습과 적응 능력, 이게 기업 환경에서 AI를 활용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게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현된 거죠. 게임 중에 그 가격 책정 기능을 발견하고는 A/B 테스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A/B 테스트라면 그 2가지 이상 옵션을 비교해서 더 나은 결과를 찾는 방식이죠. AI가 그런 분석적인 접근을 스스로 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정말 그렇죠. 마치 데이터 분석가처럼 가격 0.25원과 0.3원을 비교 테스트해서 최저 가격을 찾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AI 에이전트의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정교한 테스트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분석 오류를 저지른 거죠. 어떤 오류였나요? AI가 총 수익, revenue가 아니라 단순히 수요, demand를 최대화하는 데 집중해버렸어요. 가격을 0.25달러에서 0.30달러로 올렸을 때 수요가 100%에서 95%로 약간 줄어드는 걸 보고 AI는 수요가 더 높은 0.25달러가 최저 가격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가격이 높아져서 수요가 조금 줄더라도 전체 판매액, 그러니까 총 수익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계산을 못한 거군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비즈니스 개념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경험 많은 비즈니스 담당자라면 즉시 알아챘을 총수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을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AI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상식이나 어떤 맥락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AI의 현재 단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술적 정교함과 실제 세계의 지혜 사이에는 아직 격차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게임이 진행되면서 AI의 전략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고요? 생산율 관리, 재고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계산,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 같은 점점 복잡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AI는 더 복잡한 게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을 계속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피포클립 게임 실험은 AI 에이전트의 정말 인상적인 능력들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처음 보는 인터페이스도 탐색하고 복잡한 전략도 세우고 실행하고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적응하고 장기 목표에 집중하고 또 상세한 추론 과정까지 제시하는 게 가능했죠. 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하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논리 오류를 범하거나 명백한 최적화 기회를 그냥 지나치거나 게임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비효율적인 전략을 고집하는 등 명확한 한계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직은 인간의 개입이나 지도가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복잡한 행동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스파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S, P, A, R. 이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두 실험에서 관찰된 AI 에이전트의 핵심적인 역량을 4가지 요소로 정리한 것이 바로 스파 프레임워크입니다. Sense, 인지, Plan and Process, 계획 및 처리, Act, 행동, 그리고 Reflect, 반성. 이 4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딴 것이죠. 이 4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AI 에이전트의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 인지, 계획 처리, 행동, 반성. 하나씩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험 사례랑 연결해서요. 좋습니다. 첫째, 센스, 인지는 AI가 디지털 환경을 보는 능력입니다. 영수증 실험에서 스크린샷을 통해 레이아웃을 파악하고 버튼이나 텍스트 같은 정보를 이해했던 것처럼요. 페이퍼클릭 게임에서도 화면 요소들을 정확히 식별했죠. 하지만 때로는 겹쳐진 요소를 잘못 보거나 빠르게 변하는 화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인공 시각인 셈이죠. 네, 인지. 다음은 P, Plan and Process군요. 네. 둘째, Plan and Process, 계획 및 처리는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페이퍼클립 게임에서 A/B 테스트를 설계했던 것이 아주 좋은 예죠. 그러나 가격 책정에서 수요와 수익을 혼동했던 것처럼 처리 능력 자체는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 세계의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한계도 보여줬습니다. 계획하고 처리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다음은 A, 액션이네요. 셋째, 액션. 행동은 수립된 계획을 실제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영수증 데이터를 정확히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페이퍼클립 게임에서 계산된 좌표로 버튼을 딱딱 클릭하는 모습에서 기계적인 정확성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아직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경직된 모습을 보인 거죠. 마지막 R, reflect, 반성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reflect, 반성은 자신의 행동 결과로부터 배우고 다음 행동을 조종하는 실시간 학습 능력입니다. 페이퍼클립 게임 초반에 클립 개수에 대한 가설이 틀렸을 때 바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동시에 그 가격 책정 오류처럼 한번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학습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sense, plan, process, act, reflect 이 4가지가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순환하는 거군요. 인지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돌아보면서
다시 인지하는 이런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AI가 학습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네 가지 역량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때 AI 에이전트는 정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춤이 어긋나는 순간들, 그러니까 잘못 인지하거나 계획에 오류가 있거나 행동이 너무 경직되거나 잘못된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현재 AI 에이전트 기술이 가진 한계이자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지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실험 결과와 스파 프레임워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앞으로 우리의 일과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요.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거나 제안하는 기존의 생성형 AI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행동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우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건 훨씬 더 강력한 자동화의 가능성을 열지만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반하는 거죠. 행동한다는 게 정말 큰 차이네요. 네. 그래서 미래의 협업은 아마 인간이 AI에게 명령하고 AI가 답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행동하는 디지털 동료와 함께 일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존의 직업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창출하고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디지털 동료라니 흥미롭네요. 그런데 행동하는 AI라는 점 때문에 새로운 위험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생성형 AI가 가끔 거짓 정보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과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영수증 실험에서 AI가 데이터를 가로로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 그 자체는 논리적이었지만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만약 실제 금융거래 같은 아주 중요한 업무에서 AI가 이런 독자적인 논리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면 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AI 에이전트의 행동 오류는 생성형 AI의 정보 오류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능 개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AI 에이전트가 지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페이퍼클릭 게임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까 말씀하신 보스트럼의 사고 실험이랑 좀 겹쳐 보이는 지점이에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도구를 넘어서 때로는 인간적인 가치나 맥락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면서 자기만의 낯선 전략을 개발하고 그걸 또 고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단순히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나름의 목표와 추론 방식을 가진 디지털 마인드를 안내하고 감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AI 에이전트의 상호작용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실험 과정에서도 연구팀은 구체적인 명령을 딱딱 내리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목표를 제시하고 AI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개입하는 멘토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했다고 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죠. 아, 멘토링처럼요? 네. 즉, 성공적인 협업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이나 명령이 아니라 AI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멘토십에 가까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또 적절한 인간의 감독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아직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제 실험을 통해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SPAR 역량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독자적인 논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잠재된 위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SPAR, 즉 인지, 계획 처리, 행동, 반성이라는 이 핵심 역량들을 뒷받침하는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그들만의 낯선 논리로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추론 방식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멘토링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편향과 같은 기존의 문제를 넘어서 AI의 독특한 처리 방식 자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편견에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음 이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